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 요즘 창문을 활짝 열고 대청소를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처음엔 이곳저곳 쓸고 닦고 힘이 드는 줄 모르지만 청소가 끝난 뒤부터는 온몸이 욱신욱신 아프다며 신호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이렇게 쓸고 닦고 반복하다 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질환, 바로 팔꿈치 통증입니다. 물건을 들지 못할 정도의 팔꿈치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연간 81만여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팔꿈치 통증은 대부분 급성으로 진행되며 팔꿈치 바깥쪽의 통증과 저림, 민감한 느낌 등을 느낄 수 있고 간혹 경직된 느낌을 느끼거나 팔에 힘이 빠지는 일도 있습니다. 팔과 손목을 쓰는 동작에서 통증이 느껴지거나 반복되는 동작에서 통증이 느껴지면 팔꿈치 질환을 의심하고 진단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팔꿈치는 건강하십니까? 자다가 잠이 깨요. 침대에 이렇게 있으면 옆에 이렇게 누워있다 팔이 이렇게 바닥에 탁 떨어지면 여기가 찢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왔거든요. 그냥 처음엔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고 들 때는 별로 이렇게 통증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떤 각도를 갖다 좀 다른 각도를 틀었을 때 여기에서 통증이 심하게 오는 거죠. 이렇게 접는다든지 이러면 심하게 통증이 오면서 아프죠. 그러면서 이 손가락까지 저리는 거지. 팔꿈치는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관절 부위인 만큼 팔꿈치 통증이 발생하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특히 손목이나 손을 사용하는 걸레질, 설거지와 같은 집안일은 물론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거나 옮기는 동작도 팔꿈치를 지탱하는 힘줄에 부담을 주는데요.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병이 만성화되면서 팔과 어깨로 통증 부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팔꿈치는 혈관이 많지 않은 저혈 구간으로 혈액 공급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지 않아 조기 발견의 치료를 시행해 통증을 완화하고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정국상 원장과 함께 팔꿈치 질환과 그 치료법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 관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손상되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오는 병인데 이렇게 다 구부러지거나 펴지질 않아서 관절이 마모가 되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팔꿈치에 좀 신경이 있습니다. 척골 신경이라고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신경이 문제가 생겨서 저린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 소위 말하는 테니스 엘보나 그 다음에 골프 엘보라는데 그것들은 주로 이제 손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손과 손가락 또는 손과 손가락을 이렇게 들거나 또는 손하고 손목을 이렇게 안으로 당기는 인대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는 손목하고 손가락을 뒤로 젖히는 인대가 팔꿈치 외측에서 나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몇 개의 인대들이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반복해서 쓰다 보면은 인대가 붙는 근골 접합부에 문제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 안쪽에 이야기하는 팔꿈치 안쪽에 문제가 되는 소위 말하는 골프 엘보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가락과 손목을 당기는 인대들이 여기 좁은 공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스트레스가 집중돼서 근골 접합부에 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라는 건 사실은 어떤 경우는 치료는 안 하고 가만히 놔둬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가만히 놔두는 거 치료 방법 중에 하나겠죠. 대개 환자들은 이제 가만히 놔둬도 문제가 되니까 병원에 오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이 정도를 하게 되고요. 또 통증이 너무 심하고 아프다 보니까 주사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도 있고 또는 인대 강화 주사라는 것도 있고 소위 말하는 요즘 콜라겐, 동종 콜라겐 주사도 있고요. 그리고 물리요법으로는 기본 물리치료도 있겠지만 요즘은 체외 충격파 치료라고 이 뼈와 그 부위에 붙어있는 인대를 자극해주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흔히 하게 되고 드물게는 이제 기부수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일반적인 치료들이 다
있고 이것은 공이 다른 정형외과 질환하고 비슷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팔꿈치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던 이연희 씨. 2달 동안 연희 씨를 괴롭혔던 팔꿈치는 치료를 받아도 좋아지지 않아 작년에 수술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힘든 시간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연희 씨에게는 아픈 기억입니다. 제가 낚시하러 갔다가 이렇게 팔 탁 했더니 심하게 여기 통증이 와가지고 잠을 못 자서 그 뒷날 진료받으러 왔거든요. MRI 찍으니까 선생님이 그때 몇 개 끊어졌다고 있는 수술 해야겠다 그러고 이게 아프기도 하고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짚지도 잘 못해가지고 결국 수술했거든요. 수술하기 전에는 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못 꺼낼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건 다 가능하고요. 조금씩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치료 조금씩 받고요. 왼쪽 팔 좀 어떠세요 지금? 네, 요즘은 많이 좋아요. 한번 볼까요? 수술하고 보자. 지금 한 2달, 석 달쯤 됐구나 이제 그죠? 눌러도 안 아프시고요? 예, 그때는 건드려도 아팠거든요. 아, 주먹 한번 쥐어 보실게요. 이렇게 쥐시고 뒤로 한번 제껴 볼게요. 이렇게 말고 잠시만.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제껴 보실게요. 자, 버팁니다. 어떠세요? 힘도 들어갑니까? 아, 괜찮고요. 그렇죠? 그냥 수술하시기 전에 너무 고생하셨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많이 좋아졌고 열심히 하시는 대로 하고 일상생활도 하고 일도 하시고 하면은 별 문제 없습니다. 운동 같은 거 해도 운동 다 하셔도 되죠. 예, 지금은 뭐 과격한 운동도 다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이연희 환자분은 사실은 2018년도에 오셨습니다. 처음에. 당시에도 몇 달간 팔꿈치가 아파서 주로 물건을 들 때, 그 다음에 이분이 주부다 보니까 요리할 때, 그리고 또 일상생활 중에서는 이제 문고리 잡고 이렇게 돌릴 때, 뭐 그렇게 처음에는 간간히 아프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요리할 때마다 물건을 짚을 때마다 아파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좀 하시다가 그때 오셨었죠. 그리고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심하다고 생각을 안 해서 이제 보존적 요법을 했고, 그로부터 이제 병원에는 오시지 않다가 올해 2월 달에 다시 방문하셨는데 외측 상가 부위에 손가락과 손목을 드는 인대가 뼈하고 지금 소위 말해서 파열이죠. 이게 접촉 부위가 이제 이렇게 벌어지면서 염증이 생겼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그 사이에는 여기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인대하고 건골 접합 부위에 미세한 파열이 있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물이 차 있는 거죠. 물이 흥건하게 차 있다는 뜻은 아니고 진물이 나 있듯이 이렇게 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병변을 확인하고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인대가 하얀 부분인데 뼈하고 부착되어 있는 하얀 부분에 염증이 생겨서 파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병소를 이렇게 절개해서 도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골 접합 부위가 뼈 쪽에 있는 부위도 만성화돼서 병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마모를 시킵니다. 약간 마모를 하면은 병소 부위를 제거하고 아주 건강한 뼈를 노출시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병소를 다 제거하였으니까 봉합을 합니다. 봉합을 하면은 이제부터는 병소가 완전히 제거되고 만성염증이 제거되고 아주 건강한 조직이 노출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 가지 성장인자들이 나와서 치유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한 2주 정도부터는 이제 일상생활 정도는 가능하게 이렇게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길지는 않겠지만 한 2, 3주 정도는 물리치료를 하면서 외래 주시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뭐 지금 경과로 봐서는 후속 조치는 그걸로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운동하시고 본인 생활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한 지 4개월이 지난 연희 씨. 수술한 후로 통증도 없고 근력도 좋다고 하는데요. 열심히 재활 치료를 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연희 씨가 받을 치료는 3가지인데요. 관절의 경직을 완화하며 통증을 줄여주는 표충혈 치료와 피부 표면의 전기를 자극해 감각신경을 흥분시킴으로써 통증을 줄여주는 경피 전기신경 가극 치료, 그리고 특정 조직을 선택적으로 가열한 치료 방법으로 진통작용과 만성 감염의 치료 촉진 효과가 있는 극초단파 치료를 받습니다. 사실은 수술을 결정할 때는
수술로서 그 환자의 치료의 큰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수술하면은 어느 정도 뭐 90% 이상 좋아져야 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들을 이제 재활 치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충을 해서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데 뭐 저희들 경험상으로는 이 테니스 엘보나 소위 말하는 외상과염 같은 경우 수술하고 보통 한 2주 정도 기부술을 합니다. 반기부수 정도를 하고요. 2주 정도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관절 운동 정도의 아주 가벼운 물리 치료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셀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파열이 너무너무 심해서 꼭 구속 조치 재활이 꼭 필요한 분들은 시행을 하고 아니면 보통은 저희들이 교육시키면서 자가 치료 위주로 가게 되겠습니다. 무거운 걸 전혀 못 드니까 낚시나 볼링 같은 거 치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팔이 좀 편안하면은요 그런 걸 좀 잘 해보고 싶어요. 환자들로 북적이는 이른 아침. 병실에서 휴대전화기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곽태한 씨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항상 웃는 표정에 인상 좋다는 얘기까지 듣는 태환 씨지만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오늘은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팔꿈치 통증으로 주사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아 수술을 결심하게 됐는데요. 어렵게 결정한 수술이니 무사히 잘 끝나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산업 현장에 일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고서 이렇게 옮기는 작업이었는데 제 키보다 윗부분을 갖다 올리는데 그게 중량이 한 20kg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키보다 더 높다 보니까 약간 점프하는 식으로 들어 올리다가 팔꿈치에 통증을 느꼈거든요, 양쪽에. 선생님도 이렇게 만나 뵙고 하니까 참 뭐 어떻게 사람을 갖다 마음 편하게 수술 부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고 해가지고 제 마음 놓고 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못 잤습니다. 오늘 못 잤어요? 수술하신다니까? 네. 보자, 오늘 수술하시고 나면은 좋아지겠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눌러 되게 아프지 그죠? 네. 아유, 제가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수술 잘 끝날 겁니다. 오늘 수술하실 환자분은 내원당 씨는 뭐 전형적으로 테니스 엘보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뭐 컵을 하나 들기도 힘들 정도였는데 이분의 직업이 사실은 이렇게 힘을 쓰는 직업이신데 수년 동안 그 일에 종사를 하셨는데 어느 순간 팔이 아프고 나서부터는 이 일을 하시면서 굉장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업장이 여러 가지 위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 통증 때문에 일을 하다가 불편해가지고 그런 위험한 순간들은 굉장히 많이 겪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병원을 가셨는데 치료는 안 되고 계속 아프고 내 일은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불안하시고 뭐 전형적인 소견뿐만 아니라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로 오셨어요. 이런 환자분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분이 오신다.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심한 분이 10분이 오신다. 그러면 오늘 수술하셔야 될 분은 제일 안 좋은 쪽으로 거의 뭐 1등, 2등 정도로 MRI 상에서도 확실하게 인대가 파열이라고 뚜렷하게 말할 정도로 병변이 심하고 염증도 심하고 그와 부합되는 임상적인 소견 포함해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굉장히 많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당장 수술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직장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수술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수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불안했던 마음을 뒤로하고 이제는 편히 이 시간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진들의 손길도 빨라졌는데요. 수술 전 모두가 한마음이 돼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정국상 원장도 수술을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성공적인 수술을 위해 항상 그렇듯 마음으로 환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수술하실 분은 한 2년 동안 팔꿈치 통증으로 개인의원에서 또는 지역의원에서 치료받다가 이제 본원의 내원하에서 테니스 엘보 그 중에서도 좀 심한 축에 속하는 인대 파열로 곧 수술 시행할 겁니다. 기본적인 수술식인 그 인대 파열된 부위에 병소를 도려내고 그다음에 올해 만성화된 근골 접합부 뼈 부위를 약간 제거를 할 겁니다. 제거를 하고 아주 신선한 뼈와 신선한 인대를 다시 원래 상태대로 봉합을 해주는 수술을 시행하겠습니다.
수술실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태환 씨의 수술이 지금 시작됐는데요. 오늘 수술은 변연 절제술. 이 수술은 떠돌아다니는 조직을 정리세척하고 최소 절개를 통한 손상된 조직을 제거해주는 수술입니다. 이렇게 수술을 받은 후 몇 주만 지나도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태환 씨의 건강해진 모습이 기대됩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이제 수술하기 전에는 굉장히 좀 심한 쪽에 속해서 수술 시간이 좀 걸리든지 아니면 부가적인 뭐 어떤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정된 대로 순조롭게 끝났고 결과도 아마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수술 이후에 방기부스 정도를 한 보름 할 겁니다. 보름 이후에 실밥을 풀면서 방기부스 풀고 관절 운동을 어느 정도 평가해서 재활치료가 필요하면 재활치료를 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풀리고 잘 움직이면은 재활치료 없이 외래 방문만 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다시 옛날로 돌아갔으면 가장 좋은 건데 저도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기대가 안 되더라도 제가 이제 그런 또 과한 중량물을 갖다 사용할 때는 이제 또 다른 방법을 해야 되겠죠. 이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건강한 게 최고 우선이니까 그래야지 제가 또 직장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병원 진료가 조금 긴장이 되는 건가요? 기분 좋게 병원을 들어서던 모습과 달리 진료를 기다리는 이은진 씨의 표정은 조금 굳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또다시 이상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괜찮을 거란 믿음이 있지만 한 번씩 밀려오는 불안함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수술을 받기 전에는 세수도 제대로 못할 만큼 통증이 심했는데요.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은진 씨의 생활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뒤로하고 수술을 받고 난 후 과연 은진 씨의 지금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 여자들은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좀 들고 설거지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는데 이제 처음에는 조금 통증이 왔죠. 와갖고 그냥 이 해가 이제 통증 클리닉을 가니까 골프 엘보라고 그래가 주사를 맞고 이랬는데도 계속 아픈 거야. 그러고 나중에 세수도 하면 이게 팔을 올리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잠깐만 나오는 거지. 나와가지고 막 되게 쑤시고 막 이렇게 많이 아팠죠. 좀 고통스러우니까 아무래도 수술하는 게 낫다 싶었지. 그래서 이제 했죠. 처음에 수술하면 아무래도 아프지. 근데 차츰차츰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써지더라고 그냥. 근데 이제 지금 아픈 게 없어졌죠. 지금 이제 한 2달 다 돼가지고 근데 아주 자연스러워요 지금은. 팔을 잘 쓰고 있어요. 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앉으십시오. 지금 어떠세요, 팔꿈치? 지금 일단 많이 좋았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상처가 좀 있죠. 아유. 네. 야, 이 불과 지금 2달 조금 더 됐죠? 네. 2달 좀 더 됐는데 2달 전에 하고 지금은 내가 아팠나 이럴 지금 그럴 정도입니다. 그냥 그렇지. 운동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충분하게 회복이 다 돼가지고 운동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서서히 올려도 되고 네. 내가 통증이 없는 정도까지 느끼면은 조금씩 올리셔도 돼요. 예. 이분은 팔꿈치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이 많이 불편해서 오셨는데요. 이분은 또 특이하게도 손저림 증상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보통 이분은 특히 어떤 증상으로 호소하셨냐면 이 세수를 못할 정도로 아프시다 그러는데 이 세수를 하니까 이걸 땡기려면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손을 이렇게 땡기는 인대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굉장히 통증을 호소하고 제가 진찰을 했을 때 내측에 안쪽에 내상과염 즉 골프 엘보가 있는 것 같았고 그리고 또 여기는 척골신경이 인접 부위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신경 증상을 같이 동반하시고 있었는데 이제 수술을 골프 엘보만 할 거냐 신경에 문제 있어서 신경 수술을 같이 할 거냐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는데 아마 척골신경은 골프 엘보가 있으면서 그 주위가 부어서 염증 반응 때문에 일시적으로 온 걸로 판단되어서 척골신경은 수술은 하지 않고 내측 내상과염 즉 골프 엘보만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소위 말하는 뼈주사를 맞으셔서 그 뼈주사에 있는 그 스테로이드 성분이 이 축적되면 여러 번 계속 맞으면 축적되면은 이렇게 엑스레이에 석회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치료를 아주 많이 하고 주사를 많이 맞았다. 그래서 아마 조직 손상이 남들보다 더 심할 것이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술은 똑같이 동일하게 인대 부위의 병소를 제거를 하고 그 안에 있던 이전에 맞았던 스테로이드 소위 말하는 분말 파티클들을 같이 다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골 부위에 아주 병소 부위를 제거를 하고 봉합을 시행하였는데 보시다시피 수술 이후에 엑스레이를 체크하면은 석회라고 보였던 어떤 하얗게 보였던 석회성 병변이 지금은 제거되어서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기부술은 한 2주 정도 하였고 이후 기부술을 풀고 나서는 조직 손상이 심하고 조직 회복이 좀 느릴 것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느릴 것으로 판단되어서 사람한테서 유도된 콜라겐이 있습니다. 콜라겐 조직을 수술 이후에 3차례 정도 투여를 하였습니다. 하고 나서는 증상도 많이 좋아지셨고 관절 운동, 통증도 눈에 띄게 굉장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이제 콜라겐 3차례 하고 나서는 이제 가벼운 물리치료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자가치료 또는 병원주 치료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맨날 너무 아파하니까 그래도 엄마 주사 맞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수술이 안 낫겠냐고 많이 그래 애들도 많이 권유를 했죠. 그냥 집안 걱정은 하지 말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수술을 하라고 애들이 많이 권유를 했어요. 앞으로 이제 이 팔을 더 이상 수술 안 하고 이제 건강하게 어깨고 어디고 이제 강화시키고 싶어서 이제 운동을 많이 하고 싶죠. 지금도 제가 운동을 하고 있고. 이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은진 씨의 발걸음이 무척 가볍습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장을 봐서 맛있는 음식을 가족들에게 해줄 예정인데요. 은진 씨가 아팠을 때 함께 그 고통을 나눠준 가족들에게 전해주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환한 미소가 너무나 이쁜 두 모녀. 이 환한 미소 오랫동안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수술 이후의 주의사항은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만 하셔야지 이거를 운동으로서 또는 관절각을 빨리 회복시킴으로써 내가 빨리 좋아질 거라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2주 정도 있으면 기부술을 풀고 그 이후에 1, 2주 정도 있으면 자연스럽게 펴지고 힘도 서서히 돌아오니까 무리하게 운동을 안 하고 오히려 운동이라든지 과격한 일상생활 내가 운동을 해서 빨리 좋아지겠다는 욕심을 좀 버리시고 시간을 조금 두고 1, 2주만 지나도 금방 좋아지고 환자도 본인이 스스로 바로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무리한 운동, 무리한 치료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중에서도 아주 심하고 만성적으로 통증이 심하고 잘 낫지 않는 분들은 충분히 간단한 수술로서 해결이 되니까 너무 무리하게 수술을 피하거나 걱정하시거나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로 만들지 마시고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될 때는 수술적 치료로도 치료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수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수술 방법 또한 아주 간단하고 통증도 심하지도 않고 수술 이후의 회복도 굉장히 빠르니 수술에 대해서 크게 걱정 없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통증은 발생한 즉시 대처해야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과 증상의 악화,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자신의 근력과 체력에 알맞은 운동을 선택해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통증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을 알려주는 경고등입니다. 여기저기 아픈 그곳들이 왜 아픈 건지 우리가 스스로 그 이유를 찾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바쁜 일상을 이유로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나를 괴롭히는 통증이 아니라 위험을 알려주는 신호로 생각하고 오늘부터 나를 아끼는 연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